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제출한 거야? 상무님께 엄청 깨졌잖아. 박 과장은 고졸 신입사원 윤세연에게 소리치며 반쯤 먹던 크림빵을 머리 위에 짓이긴다. 사무실은 조용해지고 누군가는 피식 웃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린다. 세연은 조용히 크림을 닦는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회장의 손녀라는 걸.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세연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 회사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사연 들어볼게요. 그 전에 1초만 시간 내셔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무실은 월요일 오전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쿵쿵 울리는 키보드 소리와 가끔씩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섞여 어느 대기업의 평범한 하루를 알렸죠. 그 속에서 22살 윤세연은 작은 손에 커피를 들고 사무실 복도를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첫 출근한 지 겨우 한 달. 아직도 복도의 방향조차 헷갈릴 때가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고졸 신입사원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윤 사원, 상무님 커피 늦었어요. 이선미 대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세연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벌써 9시, 8시 30분까지 커피를 준비하라던 지시를 잊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녀에게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영업팀 분기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밤새 수정한 파일을 들고 박문식 과장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수정했습니다. 물어보신 부분도 추가했고요. 박문식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반쯤 먹다만 크림빵이 놓여 있었어요.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1시에 회의라서. 그제야 박 과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귀찮은 팔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세연을 쳐다봤죠. 줘봐. 세연이 건넨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열어본 박 과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걸 지금 보고서라고 제출한 거야? 상무님께 엄청 깨졌잖아.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꽂혔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움에 눈을 깜빡였. 어제 확인받은 내용 그대로였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거래처 실적 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 너 때문에 팀 전체가 망신당했다고. 박 과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세연을 노려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얼른 고개를 돌려 모니터만 바라보는 척했죠. 세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 박 과장이 직접 지시한 대로 수정했는데 말이에요. 회의 준비도 안 된 거 알고 있지. 고졸이라 이해는 해. 근데 최소한 팀 민폐는 되지 말아야지. 박 과장의 말에 누군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의 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박 과장이 책상 위에 있던 크림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과장은 반쯤 먹던 크림빵을 세연의 머리 위로 던졌어요. 빵이 터지며 하얀 크림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웃고 있었죠. 세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 위에 크림을 닦아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신입사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보고서에는 세연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요. 세연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묻은 크림을 조용히 닦아냈습니다.
손끝에 묻어나는 달콤한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죠. 괜찮아. 지금 참으면 언젠간 바뀔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잘 정돈된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엉망이 되었죠.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윤병호 회장의 외손녀라는 사실을요.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괜찮아요? 화장실 문이 열리며 이선미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곧 자리로 돌아갈게요. 박 과장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요즘 위에서 압박이 심해서 그래요.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선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고졸이라고 다들 얕보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위로처럼 들렸지만 세연의 귀에는 또 다른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세연이 화장실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조도윤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가 세연의 머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조도윤이 물었어요. 그냥 실수로 엎질렀어요. 세연은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조도윤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어요. 알고 있다고요. 사무실로 돌아온 세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컴퓨터를 켰어요. 모두가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꽂고 어제 작업한 파일을 열었어요. 분명히 거래처 실적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작업한 내용이었죠. 세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파일을 변경한 걸까? 그녀는 백업 폴더를 열어보았어요. 다행히 원본 파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정 기록에 박문식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오늘 아침 7시 30분 세연이 출근하기 전에 파일을 열어 수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세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박문식 과장이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저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점심시간 세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한 숟가락을 들여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최만식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세연은 놀랐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아저씨.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일 다 봤어. CCTV가 다 찍었더라고. 최만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참지만 말어. 너무 참으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 세연은 가만히 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증거를 모아도 언젠가는 필요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최만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연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증거라. 그녀의 머릿속에 아침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업 파일과 수정 기록. 이것이 시작이었을까요? 그날 밤 세연은 외삼촌 윤상태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는 세연을 딸처럼 돌봐왔어요. 식탁에 앉은 세연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니? 윤상태가 물었어요. 세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크림빵 사건, 변경된 파일, 그리고 계속되는 모욕까지. 윤상태의 눈빛이 분노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사표 쓰려고 그가 물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치지 마. 윤상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야. 외할아버지께 말씀드릴까? 안 돼요. 세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윤상태는 한동안 조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방식대로 해.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 시간, 그녀는 어제의 일을 정리하고 싶었죠. 컴퓨터를 켜고 백업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어요. 증거를 모으라는 최만식 경비 아저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8시가 조금 넘어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업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죠. 어제 박 과장님이 빵을 던져서 고졸이라 실수가 많대. 그래도 사람 머리에 빵을 던지는 건 세연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사원,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 박문식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세연은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문식과 2명의 팀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 과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험악해 보였죠. 어제 상무님께 엄청 깨졌어. 다 너 때문이야. 박 과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 그가 일부러 파일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투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주말에 상무님 골프 모임 있어. 거래처 사장님들도 오시는데 내가 수행원으로 따라가. 박 과장의 목소리에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주말 근무는 물론 수행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쾌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네, 그녀가 되물었어요. 왜? 싫어. 고졸 주제에 벌써 까다로워. 박 과장이 빈정거렸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눈길을 피했어요. 아니면 상무님께 어제 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직접 말씀드릴까. 세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회의실을 나온 세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실 칸에서 이선미 대리가 나왔습니다. 박 과장님이 주말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거예요. 세연은 이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뜻이죠? 세연이 물었습니다. 사적인 자리. 시간 될 때 연락하라고. 이선미는 말끝을 흐렸어요. 나도 한때 너 같았어. 근데 겁이 났던 거야. 세연의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선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화장실을 나갔어요. 점심시간 세연은 조용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삼촌 윤상태의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에 외할아버지께서 만나자고 하셨어. 세연은 놀랐습니다. 윤병호 회장, 그녀의 외할아버지는 바쁜 사람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셨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통화를 마친 세연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박문식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가 왜 자신을 괴롭히는지 알아내겠다고요. 오후 세연은 회사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박문식 과장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박문식이 그녀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세연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파일을 찾다가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 설마. 박 과장의 눈이 의심스럽게 좁아졌어요. 내 폴더를 뒤지려고 한 거야? 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보고서 백업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세연을 노려보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요. 저녁이 되자 세연은 외할아버지 윤병호 회장이 있는 한남동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죠. 대학 진학 대신 고졸로 취업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세연은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아버지의 회사를 택한 것은 아니었죠. 그저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윤병호 회장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74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오랜만이구나, 세연아. 윤병호가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세연이 인사했습니다. 회사는 어떠니? 할아버지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세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진실을 말할까.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하자 거짓말은 불가능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솔직히 대답했죠. 윤병호는 손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스쳤어요. 이유가 뭐지?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서요. 세연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크림빵 사건이나 박문식의 괴롭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윤병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세울 때 나는 대학도 못 갔다. 그가 말했습니다. 학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런 곳이 되었다면. 세연은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세연이 말했어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병호는 돌아서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자부심이 깃들었어요. 내가 진짜 내 손녀로구나.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아, 진짜 강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법이야. 세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 대화가 우연인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윤상태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회장님, 월요일 전사회의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윤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세연이 수고도 많았겠군. 세연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사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요? 보통은 부회장이나 사장이 주재하는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나 봅니다. 할아버지, 전사회의에 참석하세요? 세연이 물었어요. 가끔은 회장도 직원들 얼굴을 봐야지. 윤병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연아, 월요일 회의에 너도 참석하렴. 세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신입사원이 전사회의에 참석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제가요? 그녀가 되물었죠. 그래, 내 보고서가 꽤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구나. 세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할아버지가 보고서를 봤다고요? 누가 보여드렸을까? 그녀는 외삼촌을 바라봤지만 윤상태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세연이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사 상황을 알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그리고 월요일 회의. 방문식이 그녀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세연은 결심했습니다. 주말 동안 모든 증거를 정리하겠다고요. 방문식의 거래처 뒷돈 증거, 그리고 그가 삭제한 보고서 파일까지. 월요일 회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주말 아침, 세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방문식 과장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USB에 저장해둔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삭제된 보고서 원본, 방문식의 수정 기록, 그리고 이제 찾아야 할 마지막 증거 거래처 뒷돈 정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세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전화를 들었어요. 조도윤 대리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세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윤 사원님, 조도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세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과장님이 퇴근 후에 당신 컴퓨터를 뒤지더라고요. 조도윤이 말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세연은 숨을 들이켰어요. 다행히 중요한 파일은 모두 USB에 옮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왜 방문식이 그녀의 컴퓨터를 뒤지는 걸까요? 그날 엘리베이터 안에 저도 있었어요. 조도윤이 덧붙였어요. 크림빵 사건 후에 다 봤습니다. 세연은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조도윤이 그날 목격자였군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세연이 물었어요. 박 과장님이 회사에서 하는 일, 당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어요. 증거요? 네. 박 과장님과 대성 상사 간의 거래 내역이요. 뒷돈 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세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도윤이 왜 이런 정보를 자신에게 주는 걸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제는 누군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아서요. 세연은 침묵했습니다.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세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세연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조도윤을 만났어요. 그는 USB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박 과장님이 대성 상사에서 받은 돈, 그리고 그 외 다른 거래처와의 비밀 계약도요. 세연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연이 말했어요. 윤 사원님, 조심하세요. 박 과장님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카페를 나온 세연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USB용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문식은 지난 3년간 여러 거래처에서 뒷돈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이선미 대리였습니다. 윤 사원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과장님이 월요일 전사 회의에 대해 알았어요. 당신이 참석한다는 것도요. 세연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이선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세연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방문식이 월요일 회의를 알고 있다면
그도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외삼촌 윤상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외삼촌, 도움이 필요해요. 일요일 밤, 세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파일들을 꼼꼼히 확인하며 내일 있을 전사회의를 준비했어요. 조도윤이 제공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문식은 단순히 뒷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불법 거래에 가담했던 거였죠. 이제 그가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연이 실수로 그의 이메일을 발견했고 그것이 박문식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외할아버지였어요. 세연아, 내일 준비는 됐니? 윤병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세연이 대답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세연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죠.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세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의실로 향했죠. 전사회의가 열릴 대회의실을 미리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자 의외 인물이 그곳에 있었어요. 최만식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세연이 놀라 물었어요. 오늘이 그날이구나. 최만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세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CCTV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최만식의 눈이 반짝였어요. 크림빵 사건 말이지?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영상이 필요해요. 따라오렴. 최만식이 말했어요. 보안실에서 최만식은 CCTV 영상을 찾아 USB에 복사해 주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박문식이 크림빵을 세연의 머리에 지시기는 모습, 주변 직원들의 반응,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세연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해결하길 바란다. 최만식이 미소 지었어요. 이 회사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9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연은 자리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10시부터 시작되는 회의, 모든 것이 그때 결정될 것입니다. 박문식이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는 곧장 세연의 자리로 다가왔죠. 따라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그를 따라갔습니다. 둘은 비어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내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문식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마. 세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요? 이 자리가 내게 맞지 않아. 고졸이 무슨 전사회의야. 박문식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지금 당장 빠지겠다고 말해. 아니면 어쩌시게요? 세연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문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세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을 겁니다. 더 이상 그가 위협할 수 있는 약한 신입이 아니었으니까요. 너, 뭔가 알고 있구나. 박문식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세연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회의 시간이네요, 과장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시 전사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과 부서장,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어요. 세연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박문식은 전방에 자리 잡고 시선을 피했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윤병호 회장이 들어선 거예요. 앉으십시오. 윤병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병호는 천천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장을 했지만 잊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사람입니다. 박문식이 불안한 듯 몸을 움직였어요. 세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윤병호가 계속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비리, 그리고 차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먼저 영업팀 박문식 과장을 모시겠습니다. 윤병호가 말했어요. 박문식은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자신감을 강제로 끌어올린 듯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업팀 박문식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최근 발생한 크림빵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병호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박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내 몇몇 사람들이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박문식이 얼버무렸어요. 분위기를 풀려고 한 가벼운 행동이었죠. 장난이요. 윤병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직원의 머리에 음식을 던지는 것이 장난입니까? 박문식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병호가 고개를 돌려 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세연 사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문식의 눈빛이 당황과 공포로 가득 찼어요. 안녕하세요. 영업팀 신입사원 윤세연입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병호가 세연에게 손짓했어요.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크림빵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영상 속에서 박문식이 화를 내며 크림빵을 세연의 머리 위에 지시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의 반응도요. 누군가 피식 웃는 모습, 누군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까지. 영상이 끝나고 세연이 말했어요. 저는 단지 고졸일 뿐이었고 아무 말도 안 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머리에 빵을 지시길 만큼 제가 그렇게 밉던가요? 박문식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세연이 말했어요. 다음 화면에는 박문식이 보고서 파일을 조작하는 로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일부러 파일을 조작하셨죠. 회의실에서 놀란 탄성이 나왔어요. 박문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연이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박문식 과장님이 대성 상사를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뒷돈 증거입니다. 화면에 이메일과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어요. 박문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조작된 거야. 박문식이 소리쳤어요. 윤병호가 일어섰습니다. 충분히 봤습니다. 박문식 과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해고 조치합니다. 박문식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졸이면 사람도 아니냐? 윤병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런 곳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할 때입니다. 세연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예요.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문식은 자리에 선 채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붉었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죠. 세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모욕과 괴롭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요. 더 할 말 있나요? 박 과장, 윤병호 회장이 물었어요. 박문식은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세연 씨가. 오해라고요? 세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건가요?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문식이 이선미와 다른 직원들에게 했던 발언들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어요. 고졸 주제에 팀 이미지 망친다. 상무님께 소개시켜 줄게. 모든 모욕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윤병호가 손을 들었어요. 박문식 씨, 지금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십시오. 법적 조치는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경비원 둘이 회의실로 들어와 박문식의 양팔을 잡았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세연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불쌍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윤병호가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학력, 나이, 성별로 차별받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혁신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났을 때 세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수고했어요. 세연이 고개를 들자 조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맺혔어요. 저도 도움이 된 게 있다면 다행이네요. 세연이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했죠. 조도윤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세연은 윤병호 회장의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혁신 TF팀에 합류해 주겠니? 윤병호가 물었습니다. 세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적합할까요? 누구보다 적합해. 윤병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 회사가 변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렴.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윤병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불러도 되지만 둘만 있을 때는 할아버지라고 불러다오. 세연도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 한 달 후 혁신 TF팀은 직장 내 약자 보호 정책을 기획했습니다. 세연은 그 중심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고졸 신입이 아니라 윤세연 과장으로 불리게 되었죠. 어느 날 한 신입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세연이 다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다만 그걸 누군가의 머리에 던질지는 선택이에요. 신입사원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 공사장 벤치에 박문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크림빵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멍하니 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회장 손녀였다고? 그의 뒤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죠. 크림빵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